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9일 새벽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김종인 씨와 금태섭이 제3세력, 정치 제3세력 신당을 스타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격하게 고고TV는 환영합니다. 두 뭉그러진 당, 썩다 못해서 뭉그러진 민주당과 국힘, 그 안에서 그 쓰레기더미에서 뭐를 찾아가지고 먹고 살려는 그 쓰레기더미라는 게 바로 국고죠. 국고. 나라의 공영선거제도에서 500억씩을 줘서 조직을 갖추게 하고 또 김대중 이후 노무현 시절 이후에 20년 동안 아주 썩고 뭉그러진 이 정권의 하수인들, 이거 깨야 됩니다. 이 성찰과 모색, 오늘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금태섭이 주도하고 김종인 씨가 도와주고 있죠. 성찰과 모색. 제3지대의 또 제3시당 총선 전에 제3당은 스타트를 했다 하면 보시면 되고, 며칠 전에 그 정의당 유니온 청년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이준석이가 참석했었죠. 그는 참 그 촉이 빠른 애죠. 홍준표와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민주당과 또 정의당 애들 그렇게 적대시하던 페미주의자들을 이준석이가 만났고, 이준석은 반페미 맞습니다. 만나면서 향후 펼쳐지는 정계의 개편이라든가 또는 그 선거법 개정이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대선거구제 또는 이준석이가 무수수로 나올 경우도 있고, 또 좌쪽으로 발을 넓히면서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그 유해영, 유호정, 또 박지현 등을 만난 겁니다. 이준석이는. 그것도 이준석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저는 그것을 좋다 이거죠. 2030들 너희들은 너희 당을 한번 차려보라. 유니온처럼 청년처럼 차려보라.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유호영이나 유혜영이나 유호정 같은 애들은 정의당이 이제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살 길을 모색하고, 또 박지현은 민주당이 너무 질려서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돌파구를 모색하고, 이준석이라는 애는 국힘에서 열심히 국힘 내부를 교란시키고 윤석열을 조지지도 못해요. 조지면서 자기 살 길에 들어갔다는 거죠. 너희끼리 뭉쳐보라. 그런 고고TV가 환영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것은 똥물의 파도가 될 것이고, 그 2030을 위한 당이 필요해요. 근데 애들이 거기 그런 애들이 많았죠. 2030들이 당을 한번 창당해가지고 명목 없게 몇만 당원 몇천 명 이렇게 데려다는, 걔네들이 다 양진영이 흡수된 거죠. 그죠? 그럼에도 2030의 당은 나올만 하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다 큰 덩이의 먹이를 쫓아서 간 놈들이니까 가치가 없다는 건데, 김종인 씨와 금태섭이 제3세력 신당을 스타트했는데, 금태섭이가 선언했으니 시작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근데 김종인 씨가 도와준다 그랬고, 여기에 지금 이상민이가 합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러니 한번 보죠. 뭐 저는 반드시 제3세력 신당이 나오리라고 봐요. 이 금태섭이 주도하는 데에서 안 나오면은 양쪽에서 깨집니다. 국힘 제가 그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 애들도 너무나 양심 세력과 그래도 합리적인 애들이 이재명 갖고 그 선거를 치르면 안 돼요. 이재명과 윤석열과 김기현이 원하는 것은 적대적 공선관계예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유승민은 절대 신당 창당 안 한다, 탈당 안 된다. 거기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 경험담으로. 안철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서 튀어나올지 안 할지. 제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가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걸 예상하고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을 능가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윤석열의 당선이 되든 패배를 하든 안철수는 끝까지 국민의 힘, 국민의 당으로 제3지대를 갖다 가져가기를 원했었어요.
고고TV는 스토리를 쓰는 방송입니다. 예측을 하면서. 지금 그 금태섭과 이 김종인 어른의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 를 투사하는 이 문제의식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멍충이라도 민주당 애들도 일부는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국힘 애들은 이런 걸 알지를 못해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국힘이 지금 망가진 이유가.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는 게 노무현은 초양극화를 만들었고 문재인은 초양극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지금 멍청한 윤석열은 초양극화를 만들면서 사회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능력주의로. 그게 지금 국민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모릅니다. 픽픽 죽어가잖아요. 주위에서 우리. 그죠? 그럼 노인들의 빈곤 문제, 저출산 문제, 젊은이의 고통받는 거. 도대체 무엇을 갖고 윤석열은 정치를 하는지 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김기현 체제를 쫓아내고 당을 정상화시키고 권력을 분점하기 전에는. 이 정치의 문제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 그죠? 약자들 또는 상대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공존하고 공생하는 게 정치의 요체예요. 문재인 그러면은 그런 걸 하려다가 그죠? 이명박 박근혜 잡으면서 국민들의 영혼을 털어버렸고 윤석열 이거는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애야. 그러니까 개 10마리, 9마리, 11마리를 키우면서 개 사랑하고 지 와이프를 그냥 내돌리면서 말이지 국방 안보 외교까지 말이 책임을 지우려고 그러는 이 멍청한 놈을 국민들은 다 안다는 거죠. 문제의식이 뭐예요 그래서. 민주당 혐오스럽고 국힘은 썩었다. 그래서 양 진영이 갖고 있는 게 기껏 해봐 25%뿐이 안 돼요. 또 그걸 극단적으로 극자로 한다 매김하면 15%씩뿐이 안 돼요. 중도, 수도권, 이 중도를 갖다가 확장을 해보면 7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여론조사가 보면은 민주당 30%요, 국힘 30%요, 또 중도가 50% 정도가 40%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 데는. 그게 현상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으나 이번엔 더 극악적으로 혐오를 느낀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서 제3당이 나오고 제3정치 세력이 나오면은 대권 주자가 없는 것을 자꾸 한계로 삼는데 그거는 과거의 논법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도 싫고 문재인이 싫어서 윤석열을 뽑아놨더니 윤석열은 문재인보다 더 하더라. 그렇다고 문재인을 찍을 수 없고 문재인의 민주당을 지원할 수도 없고 윤석열을 지원할 수도 없다고 방어하는 케이오스적인 국민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 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나오리라고 봐요. 안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갈라진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이 계속 하는 한. 읽어드릴게요. 이 김종인 씨의 문제의식이 항상 저는 바르다고 보는데 새로운 미래? 현재 정당들로는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제가 하는 문제적 해결이라는 것이 다 경제적인 삶의 문제고 경제적인 가치 문제예요.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내가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금태섭이가 용기를 갖고 제3신당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다. 도와주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중도 시민들은 몰릴 것입니다. 사실 금태섭이가 중요한 감은 좀 없죠. 그러나 누구라도 시도해야 돼요. 국민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금태섭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어느 캠프 어디로도 안 간다. 신당 합류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냥 좌장으로 붙어주면 돼요. 오늘 그 최장집이가 지금 현재 정당 권력사에 대해서 기존 정당체를 무너뜨리고 빠돌이
빠들이 정당을 점령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형해화됐다 하는, 논피를 중앙일보에 기고한 거 있어요. 그거 주말에 한번 찍을게요. 응? 전부 다 빠돌이들만 있어. 홍준표, 홍돌이, 준석이, 석돌이, 이재명, 개전마, 개저씨, 문빠, 노빠. 노무현이 정권을 잡은 게, 2000년이요, 2002년. 그 20년 동안 나라가 개판이 된 거야. 대한민국 이렇게 행해야 된 것은 국민을 갈라치운단 말은 이념을 갈라치우고 좌우를 갈라치우고 지역을 갈라치우고 세대를 갈라치우고, 그죠? 20년 동안 형해야 됐어요. 김대중까지만이 정치인이 있었어. 그죠? 그 이후에 이명박이는 실용적인 정치 괜찮았는데, 이준석하고 이 윤석열 이런 놈들이 지금, 이준석 2030을 갈라치우고 남녀를, 윤석열은 6070하고 2030, 40, 50을 갈라치우고, 이게 끝났지. 응? 김종인 어른의 말이 두 당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지난 20년 동안 입증됐다. 응? 자살률 세계 1위, 금자탑을 쌓은 게 자살률 세계 1위 등극한 놈이 누구예요? 노무현. 노인 빈곤율 1위를 등극한 놈이 문재인. 응? 이걸 더 심하게 하는 놈이 윤석열. 응? 자살률, 노인 빈곤율, 출산율 악화. 이거를 보라. 97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덜했어요. 금방 복원이 됐으니. 카드 남발해가지고 복원은 됐으나 노무현이 이놈이 나쁜 놈이야. 응? 두 정당이 10년씩 집권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입으로 얘기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날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못해요.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후퇴만 안 하면 다행이지. 잃어버린 일본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따라가는 것 같기도 않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보다 현재 신산업, 새로운 미래 산업이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 계속 동참하니 아직도 그 활동력, 복원력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세상을 씹어먹었어요. 그놈 새끼가. 응? 집권당이 돼도 정당이 사회 문제에 대응을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노력을 해야지 쓸데없이 욕심이 생기니까 당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당화를 하고 있다. 87 체제 이후 국민의 여망이 직선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망각한 권한이라는 게 오히려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나쁜 놈이지. 제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솔직히. 근데 개헌해야 돼 솔직히. 지금은 집권자 의지와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여당이 되면 대통령 당을 만들어 버린다. 남는 게 아무도 없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재인 때도 연성 독재를 했는데 이 멍충이 이 윤석열이라는 것은 강성 우파 독재, 우파도 아니야. 이상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당을 사당화시키고 전 국민을 갖다가 지 말한 대로 압색 들어가고 전 국민한테 공포를 주고 지 마누라를 내돌려서 섭정을 시키고. 김종시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59만 원으로 사는 사람 숫자가 230만 명이 넘었다. 이게 심각해요. 59만 명으로 사는 사람이 230만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전에 190만 명이었는데 40만 명이 늘어났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우파, 이 꼴통들은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책임이다 그러죠. 이런 게 어떻게 문재인 책임이야? 이런 걸 다 알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초양극화, 초극빈화를 막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터지는 게 요새 전세 사기야. 그런 게 수도 없이 터진다니까. 그 뭉충이가 그런 걸 몰라. 맨날 개나 키우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니까. 경제 성장하고 선진국이 됐으면
그런 사람들 숫자가 오히려 줄어야 할 텐데 늘어나는 건 결국 어디에 달렸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 통합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고다. 이 사람이 그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봐요. 나이 84세인데도 불구하고. 골로 가요, 윤석열. 이 초초초 양극화 문제의 경제 현상 때문에 골로 가요. 뭘 알아야 해먹지. 금태섭이로 넘어갑니다. 금태섭이는 평범한 사람들 중심에 선 정치가 필요하다. 이게 보통 사람 시대에 노태우가 한 거죠. 그때는 중진국이니까 가능했지만 평범한 사람 중심에 둔 정치가 필요하다. 이거 대단한 담론인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자꾸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초초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 맞아요. 그 노무현 문재인이가 한 건데 윤석열이가 그걸 이제 수습해야 되는 그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기득권 양당의 양극화, 공정 등 사회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편가르기 정체만 몰두하고 있다. 양당의 리더십이 변화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를 비롯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들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선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민주당 정부에 몰아줬다가 다시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더 악화되고 있다.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지 않으면 이런 교착을 깰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민을 갈라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양극화, 정신적으로 양극화, 세대별로 양극화, 경제적으로 초초초 양극화를 여는 윤석열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금태섭도 윤석열 도와줬잖아요. 나중에 잘리지. 그 한심한 놈이야. 쓸만한 사람은 다 잘라. 윤석열 이놈의 씨. 새롭게 출현할 세력은 기존 한국 정치의 문제들을 일수하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하고 자기 편에 유리한 의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서 제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까지는 다 못하겠죠. 그러나 시작을 해야 돼요. 유권자들은 진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선택을 고려할 것이다. 이 보통 사람의 시대 평범한 사람의 중심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금태섭이가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으로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우리 정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30석 정도가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고 양진영의 그 혐오를 느끼는 기존 정치권에 없던 사람들이 쉽게 내가 며칠 전에 X세대를 키워야 한다 그랬죠. 70년대생을 그들이 모이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제 생각에는. 대권 주자가 없어도 일단은 정치를 깨야 돼요. 이 양극단을.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거고 당을 만드는 건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그 당을 만드는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신당 창당 선언이에요. 준석이도 신당 창당해. 가서 유호정이하고 유호정이 그 이상한 게임 하는 애, 걔가 분당 성남에 당협위원장으로 왔더라고. 거기서 출마한다고. 이 미친 것들. 아니면 이준석이 그 누구야? 그 박지현, 유호정, 유혜영 전부 다 미혼이잖아. 너도 미혼이고. 원래 꼴레리 걔네랑 결혼해서 애 낳아 임마. 금태섭의 말을 이어줍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아니 애가 없는 애들이 육아 정책을 낼 수도 없고, 그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가 돼야지, 부모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애를 안 키우는 놈들이, 애를 안 낳은 놈들이 무슨 저출산 정책을 이야기하며, 무슨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며, 그죠? 한심한 것들, 결혼 정책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준석이나
보통 사람의 삶을 안 사는 놈들이 어떻게 보통 사람의 어려움, 교육, 생계, 출산, 노동 이런 걸 아느냐 말이에요. 당대의 최고 권력가와 당대의 최고 사기녀 김건희가 돈만 많았고 이준석 같은 놈은 코인이나 책팔이나 또 뭐 해가지고 평론하면서 돈 번 놈들이 어떻게 민생을 아느냐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사고를 치더라도 애는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금태섭 말입니다. 저는 민주당에도 있었고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고 안철수 삼지대를 도운 적도 있다. 항상 모색했죠. 이 친구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유권자 다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비슷한 말을 한다. 어느 계기로 물꼬가 터지면 확 바뀔 계기가 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국민은 진짜 고통받고 신음합니다. 서로 악마하면서 서로를 갖다 공전적 적대관계를 하는 이 두 진영을 보면 진영도 아니야. 저쪽은 이재명 이 새끼부터 빨리 잘라내고 이쪽은 윤석열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이도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상민 이 친구가 참 건복주가 아주 웃잖아요. 응? 난 그 웃음이 좋아. 그렇게 명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고 국민의 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제3, 제4, 제5의 스마트한 정치 세력이 출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 걸맞고 민심에 비례한 권력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그러진 헌정체제다.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고 국회 양당 구조에다가 다양성을 배타적으로 내몰고 맹종과 성역하에 악질적 팬덤까지 가세했다. 응? 누가 더 못하냐의 역진적 경쟁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저희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가 희망의 등대고 국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등불이다.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권력의 집중을 분권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도록 권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상민은 참석 안 할지 몰라. 응? 제가 민주당에서 정치적 비전을 펼치기 어려우면 다른 데서 활동할 수 있으나 지금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에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응? 그리고 오늘 여기 그 발표자들이 보면은 이상민이 나왔고 좌장이 김종인 씨고 발제자가 금태섭이고 그 다음에 발표자가 권지웅이라고 제가 간혹가다 언급하죠. 그 평론하는 애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아주 논리가 탄탄해요. 걔가 권지웅이가. 권지웅이가 민주당 청년 미래 TF 위원이라고 권지웅이가 나와서 발표했고 김재섭이 도봉갑 위원장도 나와서 발표했고 김창일이라는 청년 정의당 대표가 토론자로 나왔는데 김창일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권지웅이도 그거 떠나라. 민주당 희망 없다. 박지혜는 너무 분란을 많이 일으키니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개혁하고 권지웅은 떠나고 합리적인 그 정치 삼지대에 참여하고 김재섭은 이준석을 버린 지가 오래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김재섭이도 서울 도봉갑 다음에 총선 나가봐야 떨어져. 반드시 떨어져. 현재 윤석열 체제로는 이왕 떨어질 거 10년을 보고 넌 정치하려면 제3지대를 지금 나와서 양당 체제를 깨야 돼. 어느 선진국이 아유 참 죽겠다. 쭉 읽어드렸는데요. 제3지대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국민이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언론 프레임에 걸리고 기존 정치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언론 애들이, 이 쓰잘데없는 언론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3지대, 제3신당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하고 자꾸 그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애들이 말하는 게 뭐죠? 그 대선 주자급이 없다. 제3지대를, 열면은 대선 주자급이 없다 그러는데,
안철수가 남았어야 되는데 대선 주자급이 없는 거는 만들면 돼요. 현재 대선 주자급들도 10년 동안 최소한 15년 동안 대통령 되려다가 한 번도 못한 애들이잖아. 엉뚱한 윤석열이가 됐잖아. 그리고 엉뚱한 문재인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도층이 유동적이다. 그래서 지지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변심할지 모른다. 그래도 시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호남의 텃밭이 여전히 강해서 결국에는 총선으로 가면 영남 세력, 호남 세력이 붙는다.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영남 세력도 50%가 윤석열을 갖다가 비토놓고 민주당에서도 50%가 이재명을 비토놔요. 그놈들이 끝까지 가서 총선에 한다면은 그거 우리가 노려야죠. 시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후보티브는. 그리고 다당제 개편이 가능해서 다당제를 가능할 선거제 개편이 없다. 그것을 중대선거제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국힘에서 안 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당제를 그래서 다당제를 원한 게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유동하는 50%를 받아들일 그런 세력이 필요해요. 대선 주자 없으면 어때요? 이놈들이 과거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20년의 생각이 잡혀 있는 거야. 그 제3세력이 명멸을 했죠. 유한양행, 유한 킴벌리 사장이라는 놈도 나오고, 옛날엔 박찬종이도 나오고, 이인재도 나오고, 근래에 와서는, 안철수도 나오고 이랬죠. 그리고, 이게 정당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시도해야 되죠. 그럼 이대로 놔둘 거야? 그럼 혁명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35,000불 국민소득 선진국으로 들어간 빈 껍질의 선진국에 들어간 이 나라를 곧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와요. 초초초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짓밟고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지네 배때기만 채우고 권력 노름이나 하려고 그러는 양당을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반드시 제3정당은 나와야 되고 국민이 도와줘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